잠깐 좀 어지럽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3개월 남았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변을 정리할 시간도 없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 3주밖에 안 돼요. 안녕하세요. 뇌건강 주치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암입니다. 그냥 암을 설명할 때는 이 말밖에 없어요. 당신은 1년 안에 죽을 확률이 몇 %다. 5년까지 살아있을 생존율이 얼마다. 장난이 아니죠.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마치 시한부 판정을 하듯이 의사가 설명을 하는 질환이기도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 말할 것도 없죠. 한 번 치료 받을 때마다 몇 천만 원씩 깨지는 암 치료제도 있습니다. 제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그 약을 못 먹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면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암은 사실은 건강검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국가에서도 2년마다 해주는 암 건강검진이 있죠. 40세가 넘은 성인이라면 반드시 기억에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뇌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뇌종양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 또 생존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뇌종양 중에 최악의 뇌종양이 바로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에 걸리면 시한부 선고를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립니다. 잠깐 좀 어지럽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3개월 남았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 3주밖에 안 돼요.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온 거잖아요. 주변을 정리할 시간도 없죠. 뇌종양은 그 증상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합니다. 어지러워서 갔는데 뇌종양이다. 두통이 생겨서 갔는데 뇌종양이다. 안면마비, 구안화사가 조금 온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젊은 환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구안화사가 왔다거나 입술이 잘 안 움직인다면 얼른 찍어보자고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찍었는데 머리 안쪽에서 교모세포종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면 시한부 선고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등지게 되는 원인에 뇌종양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평상시에 겪지 않았던 이상한 징후가 몸에서 발견된다면 그런 증상들이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종양은 전이암이 더 많습니다. 뇌사진을 찍었는데 뇌암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신 검사를 합니다. 혹시 폐암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어디 관절이나 뼈 속에 다른 암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뇌암이 실질적으로 발견됐다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암인지 예상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MRI나 정밀한 뇌영상 자료를 찾아봐도 어떤 종류의 암인지 구분이 안 되면 결국은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양을 꺼내봐야 그리고 현미경으로 살펴봐야 이게 어떤 종류의 암인지 알아내기도 하거든요. 수술하고 나왔더니 의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교모세포종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남으셨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별거 아닌 양성종양이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종양, 암 이런 얘기들 좀 섞어서 했는데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뇌종양입니다. 뇌종양인데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뇌종양 중에 좋은 녀석은 양성종양이 될 것이고 나쁜 녀석은 악성종양이 되는 겁니다. 이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뇌종양은 처음부터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이 안 되죠. 수술을 하고 종양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살펴봤을 때 양성으로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악성으로 나오거나 종양의 덩어리가 여러 군데에 산포되어 있다면 시한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고도 없이 정말 애매모호한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천천병력과도 같은 이런 진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다면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혈관종이라든지 또 뇌수막종의 일부 아형에서는 유전력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역시 자주 건강검진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염증입니다. 결국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고 그것이 비정상적인 세포 활동으로 바뀌게 되고 DNA의 변이가 일어납니다. 위험을 오랫동안 앓은 사람은 위암이 생기는 거죠.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에 염증이 항상 많은 사람들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염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결국 암을 지키는 것입니다. 염증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항염에 대한 말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마늘을 아주 즐겨 먹거든요. 일부러 음식에서 좀 챙겨 먹기도 하고, 또 부추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항염 효과, 항산화 효과가 많은 식품을 좀 즐겨 먹는 편인데요. 항산화, 항염 작용이 강한 음식들을 평소 좀 먹어준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항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첫 번째 식재료로 브로콜리를 꼽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 유방암과 대장암 수술을 하기 전에 브로콜리 숲을 먹인 거예요. 단 한 끼만 제공했어요. 근데 브로콜리 숲을 먹었던 그룹과 그냥 일반 시기를 먹고 수술에 임했던 그룹의 예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회복되는 과정이나 또 전이 되는 문제가 훨씬 더 적었다는 거죠. 브로콜리 좋아하시면 좀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이 생기는 것은 식생활 때문에도 생기지만 사실은 스트레스가 더 강하죠. 스트레스는 현대인이 피해갈 수 없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가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운동을 꼭 한 가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식생활 그리고 좋은 취미 운동 활동을 통해서 염증을 내 몸에서 줄여주고 만성 염증을 예방해 준다면 암도 비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십시오.